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성명패 토토 18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중에 있었던 회차 같은 경우에는 9개가 적중을 하면서 좀 좋지 않은 결과였었는데 그래도 멤버십 분들에게 공유 드렸었던 프로토가 적중이 됐었습니다. 주력만 일단은 적중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행인 점은 일단은 두 번이나 2월이 됐습니다. 2월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몰릴 것 같고요. 그리고 주중 회차가 저는 J리그와 K리그 조합이기 때문에 2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들어온 점은 그 부분은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기력 관련해서는 EPL 같은 경우는 초안 때 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최종에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이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버튼 대 맨유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에버튼이 홈일 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맨유가 예상대로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에버튼은 벌리에게 주중 경기 때 패배할 정도로 지금 현재 모습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최근에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최근에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정력은 좀 아쉽긴 하지만 다만 이 에버튼의 문제는 수비적인 부분들이죠. 맨유가 지금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에버튼과의 경기력을 비교했었을 때 더 좋은 팀은 맨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홈에서의 에버튼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맨유가 전투펠이 많이 몰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몰린다면 지금 에버튼이 최근에 경기력이 올라오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맨유가 원정인 부분이나 경기력이 좋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좀 이 첫 경기 EPL 첫 경기부터 이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방향입니다. 카디스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카디스는 홈에서 2연승 중이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카디스가 홈일 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티스가 카디스 상대로 강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도 카디스가 다시 또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 불안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티스가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았던 편은 아닌데 지난 경기 대승을 하면서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 베티스가 카디스 상대로 강했었기도 하고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베티스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디스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방향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첼시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은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첼시는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력에 비해서 이 결과가 좋았었던 첼시였었는데 진행 경기 대패를 하고 나서 이 챔스에서도 이 대패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연패를 이어나가는 상황인데 그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첼시에게 생각보다 높은 배당이 책정이 됐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사우스햄튼 상대로 첼시가 좀 강했었던 모습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첼시가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렇게 이 빅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 하위권 팀에게 대패를 하고 나서 좀 승리하는 다음 경기는 승리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상대가 사우스햄튼이라면 저는 원정에서의 첼시가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이 수비적으로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첼시가 유리한 경기는 맞지만 이 사우스햄튼의 역습에서의 모습들, 첼시가 최근에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들이나 경기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변의 가능성도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변이라면 두 팀 스타일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우스햄튼의 승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방경입니다. 와포드 대 리즈의 경기고요. 와포드는 홈에서 8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와포드가 홈일 때 리즈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즈가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그런 부분 때문인지 리즈에게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줬습니다. 그만큼 와포드가 홈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표율에서의 정배는 와포드가 받고 있죠. 저는 왜 투표율이 와포드 쪽이 조금 더 높은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무승부가 투표율 1위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와포드의 승 쪽에 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맞대결에서 와포드가 리즈 상대로 최근에 좋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와포드가 홈에서 최근에 보여주는 이 결과들이 너무 좋지 않고 리즈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의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 경기력과 흐름을 봤었을 때는 저는 리즈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는 경기이긴 해요. 그래서 무승부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판단인 것 같은데 저는 리즈의 승이 지금 모습에서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와포드의 단통패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마요르카는 7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아틀레티코에게 왜 이렇게 높은 배당이 책정이 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요르카 7연패,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엔 6연승을 하고 있고요. 이런 두 팀의 흐름이나 경기력만 보더라도 이거는 아틀레티코 쪽으로 배당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어야 되는 경기인데, 그런 부분이 적용이 돼서 아무래도 투표율은 좀 아틀레티코 쪽으로 좀 많이 몰렸죠. 근데 이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너무 몰렸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마요르카의 연패가 너무나도 긴 흐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경기력적으로 앞서는 거는 맞지만 주중에 유럽 대항전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요르카의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라리가도 좀 이변이 어느 정도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완전한 역배가 나올 때도 좀 있습니다. 무패 투픽만 가져가기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요르카의 승무패로 저는 이 경기 이변으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이변으로 보는 부분들은 경기력적인 부분보다는 좀 데이터적으로 마요르카의 연패가 길고 배당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자, 6방경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3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스톤빌라가 홈일 때 최근에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무승부 쪽을 좀 생각을 했었던 경기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아스톤빌라가 이 수비적으로는 아쉽긴 하지만 공격에서의 좋은 부분들이 있고 이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은 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아스톤 빌라가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 형태로 나아간다면 토트넘이 그것을 뚫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를 좀 생각했었던 경기였었는데 상대 전적에서 일단 최근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전적과 아스톤 빌라가 뭐 흐름이 안 좋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대 전적에서 홈에서 최근에 전패를 하고 있는 토트넘에게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토트넘의 승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트넘의 배당도 높게 책정이 됐고 경기력적으로도 이변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아스톤 빌라의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방경입니다. 비아레알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빌바오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비아레알이 홈일 때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많았었던 전적들도 있었고 빌바오의 최근의 흐름이나 경기력적인 부분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아레알도 뭐 홈에서는 좋은 모습이지만 연패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원정에서의 빌바오는 믿을 만한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비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무승부의 느낌이 좀 드는 경기긴 한데 두 팀이 홈에서 최근에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승패 쪽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쪽에서 하나를 가져간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원정에서의 빌바오를 믿기보다는 비아레알이 이 연패를 하고 있긴 하지만 홈에서는 연승을 하고 있고 경기력적으로도 빌바오와 비교했었을 땐 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오사수나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베스는 4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라베스가 흐름도 좋지 않고 오사수나는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죠. 전체적으로 이 두 팀을 비교해 봤었을 때 알라베스가 원정에서 연패를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이 역습 자체는 좋지만 결정력이 여전히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 우사수나가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 알라베스의 수비를 뚫어낼 만큼의 홈에서의 경기력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오사수나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브랜트퍼드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웨스트햄이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긴 했습니다. 근데 브랜트퍼드가 아무래도 지난 경기 때 첼시를 잡아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웨스트햄이 유로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좀 배당이 웨스트햄 쪽으로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만 봤었을 때는 저는 좀 어, 무승부의 이변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보다는 웨스트햄이 보여주는 경기력적인 부분들, 브랜트퍼드가 첼시를 잡아내긴 했지만 첼시의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브랜드퍼드가 개인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웨스트햄과의 상성을 비교했었을 때 이 브랜드퍼드의 역습에 취약한 부분들은 저는 웨스트햄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트피스 한 방 자체는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인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의심은 무승부에 대한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저는 무보다는 웨스트햄 승 쪽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트퍼드의 단통패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레스터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스터가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죠. 레스터가 홈에서 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 최근에 경기력적인 부분들이 너무 좋지 않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도깨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지난 경기 때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변의 느낌이 드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변이라면 레스터가 말씀드린 대로 홈에서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이나 아니면 공격진의 개인 능력에 좀 의존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것이 터지지 않았을 때 모습을 좀 생각을 해서 저는 무승부가 가장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의 단독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노리치 대 벌리의 경기고요. 노리치는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벌리가 에버튼을 잡아내면서 이변을 만들어냈고 저는 좀 그렇게 이변을 만들어내면서의 그런 분위기 반전에 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리치가 지금 연패를 끊어낸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벌리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노리치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근데 벌리가 주중에서의 보여줬던 경기력이라든지 아니면 노리치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공간도 많고 제공권에서의 좀 취약한 부분들 벌리가 베오스트가 들어오고 나서의 제공권이 좋아졌고 역습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벌리가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조금은 불안함 생각도 좀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 경기는 정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리치의 단통패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에스파뇰은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에스파뇰이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셀타비고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좀 많았었던 전적들이 있어서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린 경향이 있는데 무승부 쪽으로 너무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파뇰과 이 셀타비고를 생각을 해봤을 때 원정에서의 셀타비고는 좀 불안하긴 하지만 에스파뇰의 경기력이 저는 지금 세트피스 말고는 공격적으로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토마스가 적은 찬스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은 좋지만 이 수비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셀타비고 역습도 좋고 크로스에서의 공격들 측면에서의 모습들도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무승부 쪽으로 너무 많이 투표율이 몰린다면 저는 승패 쪽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패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에스파뇰보다는 셀타비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뇰의 단통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리버풀은 10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4연승을 하고 있고요. 저는 리버풀의 연승이 끊길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지금 상황에서 좀 생각보다 높은 역배당을 받은 부분도 있겠고 맨시티가 생각보다 낮은 정배당을 받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밸런스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이 두 팀의 모습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가 고전하는 팀들은 확실히 좀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하는 팀들입니다. 근데 리버풀은 라인을 내리기보다는 원래의 스타일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공간이 있을 때 맨시티라면 저는 리버풀보다 맨시티가 더 그런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또 맨체스터 시티가 2위로 밀려났기 때문에 무승부는 크게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패 방향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맨시티 쪽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단통 승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엘체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이고요. 엘체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엘체가 소시에다드에게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소시에다드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려서 소시에다드의 최근에 이 경기력이 좋은 부분들은 조금 적고 지난 경기도 찬스 대비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다가 이제 그 페널티킥으로 승리를 만들어냈었던 소시에다드인데 엘체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소시에다드가 엘체 상대로 강했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원정이라는 점이나 최근에 경기력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엘체 상대로 꾸역승이라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체의 단통패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풀백과 독식픽 그리고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